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제휴 GPD 고성입니다. 자, 오늘 SAP와 찐으로 궁합이 맞는 클라우드 플랫폼 SAP BTP와 파트너, ISTM 파트너, 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이런 주제로 오늘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게스트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부터요. SAP 코리아 형세준 전무님. 네, 안녕하세요. 네. SAP에서 소프트웨어 솔루션 파트너십 맡고 있는 형세준입니다. 네, 또 ISTN의 남기훈 전무님. 안녕하세요. ISTN에서 솔루션 기획과 사업 개발을 맡고 있는 남기훈입니다. 네, 그다음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정지현 전무님. 예, 안녕하세요. 저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B2B 전략이랑 컨설팅 서비스를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뭐 얘기하겠지만 오늘 어떤 얘기길래 보통 이제 카카오는 보통 우리 똑같이 안 나왔는데 이게 카카오도 나오시고 예, 예. 이렇게 세 개사가 도대체 오늘 뭐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SAP의 차세대 플랫폼과 차세대 파트너십 모델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드리고 네. 그거와 찐으로 맞는 음. 또 두 파트너사들이 같이 그거에 대한 경험과 네. 사례를 좀 공유하려고 일부러 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많은 기업 고객들은 이제 SAP ERP를 많이 쓰고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 네. 현재 SAP ERP 쓰고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세 분이 지금 같이 해서 뭐 만드는 이런 플랫폼이 어떤 가치를 주는 겁니까? 어떤 가치를 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기존에 이 SAP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네. SAP에서 제공해주는 내용들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이제 애드온 프로그램을 일부 개발해서 했다라고 하면 네. 이제는 SAP가 ERP에서 벗어나서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가 될 수 있도록 BTP라는 파스 솔루션을 제공해 줍니다. 네네. 그리고 이 파스 솔루션 위에서 저희와 같은 파트너사들이 기존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을 해드리고요. 아, 사스 같은 걸 쉽게 만들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오. 파스에서 사스를 만들어서 이 사스를 고객들이 직접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스를 아예 처음부터 만들든지 아니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처럼 원래 있던 카카오워크 같은 네네. 그런 기업용 메신저 같은 것들을 바로 여기다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저희 카카오워크 같은 경우에는 기업용 메신저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SAP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대부분 PC에서 이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모바일이나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들이 대응이 늦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로 저희가 이제 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SAP가 우리 뭐 아이폰 쓰면 이제 뭐 앱스토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앱스토어에 다양한 애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애플이 다 만든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것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SAP 다 못 만들 테니까 네. SAP가 판을 깔아놓고 BTP를 판을 깔아놓으면 그 판 위에서 파스도 제공하니까 IST나 카카오 같은 이런 데들이 여기서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솔루션들을 그 앱스토어의 어떤 앱처럼 여기다 올려놓으면 많은 기업 고객들이 그걸 쓸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SAP가 전 세계 최대의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솔루션 공급 업체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파생된 수많은 파트너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꿈꾸는 건요, 기업 고객들이 쓸 수 있는 최대의 마켓플레이스,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최대의 마켓플레이스를 만드는 게 저희 또 목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이제 그것이 시작된 것 같은데 그 비전을 네. 이제 구체화시키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지 한번 세 분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전무님 먼저 발표할까요? 네. 네네. 네, 먼저 저희가 사실은 이걸 설명을 드리기 전에 SAP가 바라보는 산업용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이 개념이 사실은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시장 내에 발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왜 이걸 저희가 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 인더스트리 클라우드라는 저 용어는 SAP가 만든 거지? 제너럴 용어인가요? 저는? 제네럴 용어긴 하지만 거의 SAP가 처음부터 쓰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거를 그럼 언제부터 SAP는 저런 비전을 이제 뭐 구체화시키기 시작한 겁니까? 사실 작년에 저희가 사파이어에서 처음 발표를 했고요. 요 개념을 저희 회장님이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개념 말씀드리고 네네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산업 인더스트리 클라우드는 SAP가 왼쪽에 보시면 화면 왼쪽에 보시는 뭐 아시다시피 SAP가 잘하고 있는 그런 업무용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요. 그것들과 별도로 사실은 그게 전부 저의 업무를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업체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업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SAP가 만들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SAP가 다 만들 수가 없고 SAP의 파트너사들이 만들어서 같이 하나의 에코를 만들고서 이제 어떻게 보면 커다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만들자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산업용 인더스트리 클라우드라는 개념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 SAP가 다 만들 수 없으니까 애자일하게, 그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온 거네요, 결국은요. 네, 그래서 오픈 인테그레이트 레이어, 오픈 네네. 에코를 어떻게 보면 추구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기업용 소프트웨어에서 SAP의 위상은 대단하죠. 전 세계 80% 90% 대기업이 다 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회사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 고객들을 만나서 보면은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기능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워낙 환경이 급변하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대로 쓰지 않고요. 많은 부분에서 커스터마이징 요구하고 있고 또 다른 추가적인 기능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사실은 기존의 이제 온프라미스 시절에는 뭐 들어가서 저희 이제 파트너사분들이 그런 것들을 대부분 다 안에서 뭐 코드를 써서 이제 SI 형태로 개발을 해드렸죠. 근데 이제 세상이 클라우드로 변하고 있어요. 네. 클라우드로 변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예전에 하는 것처럼 안에 들어가서 바꿔주거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거나 하기가 힘들고 또 즉각 그 변경된 프로그램들이 올려서 고객들이나 파트너들이 만들어주고 그걸 쓸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모티베이션을 받아가지고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고 그 위에서 SAP하고 연동하고 싶어하는 파트너사의 어플리케이션 또 이제 어떻게 보면 SAP 기능을 확장하고 싶어하는 파트너들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를 꿈꾸는 파트너의 어플리케이션을 올려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나가자. 네. 같이 시장에 나가자라는 게 저희의 모토입니다. 그럼 이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은 네. 저거는 그러면 파스죠, 결국은요? 네, 결국은 파스고요. 뭐 네. 다른 클라우드 벤더들이 공급해주는 아이아사와는 다르고요. 저희는 100% 파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파스, 이 BTP, 네. 이 BTP는 기존의 SAP 파트너들만 네. 여기서 뭔가 이걸 활용해서 살 수 있는 건지 네. 아니면 SAP 파트너가 아니야 지금. 네. 근데 나 좋은 기업용 뭔가 갖고 있어 아이디어를. 네. 그래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럼요. 사실은 그게 커다란 다른 점인데요. 예전에는 사실은 SAP의 그런 고유의 환경, 뭐 아밥이라 불렸던 그 네네. 환경을 이해해야지만은 사실은 거기 안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애돈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거는 별도의 독립되어 있는 파스 영역이기 때문에요. 네네. 그냥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자바라든지 오픈소스를 써서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저희의 마치 레고 블록 붙듯이 인테그레이터를 써서 붙이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위에다가 아시다시피 SAP도 저희 제품들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하지만 이게 전부 다 시장이 워낙 넓고 영역이 넓다 보니까 SAP가 다 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파란색 부분들은 SAP의 파트너사들이 메꿔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이런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장에 같이 나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SAP 다 저희가 혼자 하려고 했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네. 저희 회장님도 우리 다 한적 못한다. 아, 큰 깨달음 얻으셨네. 그래서 손잡고 나가자. 저희가. 네네네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커다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SAP가 꿈꾸는 거는 결국에는 전체 산업을 커버하는 커다란 인더스트리 산업용 세트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엔타이어 에코를 만들어서 파트너, 고객과 같이 나가는 게 네. 목표고요. 어차피 이제 SAP, ERP하고 이제 관련된 것들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네. 전 세계 대기업, 또 중견기업, 엄청 많은 기업들이 이미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의 코어가 되고 있으니까. 네,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죠, SAP가요.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같은 이런 또 에코를 해가지고, 네. 오픈된 에코를 만들어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을 쉽게 빨리빨리 나올 수 있도록 네. 그걸 연결시켜주는 네. 그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결국 비즈니스 플랫폼이죠. 그야말로 고객들, 파트너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야, 기존의 그 ERP 플랫폼은 완전히 다른 거네요. 훨씬 더 넓은 광의 개념의 SAP 비즈니스. 주식 사야겠다. 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들을 구동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은 이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이고요. 아시다시피 4가지의 테크놀로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은 SAP의 백엔드하고 유기적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커다란 장점이고요. 그럼 저희 시청자들이 지금 SAP 트면 SAP BTP를 네. 한번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들어서 예, 볼 수도 있고요. 저희가 네. 이제 시험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험판 같은 경우에도 제공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무엇보다 아시다시피 SAP가 전 세계 가장 커다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회사를 만들다 보니까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 만들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플랫폼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는 좀 커다란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의 좀 상황을 제가 좀 저희 한국 SAP 코리아에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 한국 상황은 어떤가, 그리고 한국 파트너사들한테는 저희가 과연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고 같이 손잡고 나가는 게 좋을까 하는 걸 생각을 했고요. 한국형 산업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물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예시입니다. 네. 예시지만 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카테고라이즈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인더스트리 스페시픽한 클라우드 솔루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업종별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포스라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 그런 거 만들어줄 수 있는 MES라든지 뭐 이제 리테일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또 이제 요즘에 뜨고 있는 제약 관련된 솔루션들 같은 것들을 여기 위에 올려서 SAP ERP하고 인테그레이션 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크로스 인더스트리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업종과 상관없이 저희 ERP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항상 많이 쓰는 모듈들을 좀 발라봤어요. 그래서 세금 관련, 뭐 수출입, 펌뱅킹, 뭐 구매 조달 관련, 뭐 인사 조직, 그래가지고 6개 핵심 영역을 저희가 좀 발라서, 이런 발라서는 방송 용어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기소관서. 농담 괜찮아요. 용마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저희가 좀 취사 선택을 해서, 이런 것들은 파트너사들이 쉽게 올려서 여기 SAP의 스토어에 올리면 좋겠다. 네. 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SAP 스토어에 올라가는 파트너들을 저희가 엔드 투 엔드로 관리를 해요. 네.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밸리데이션 코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IP를 밸리데이트하고 올리는 게 1단계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이제 성과별로, 각 성과별로 4단계로 구분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해드리고요. 사실은 맨 오른쪽에 솔루션 익스텐션이나 인돌스택 같은 경우에는 해외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이 단계까지 올라가 있는 파트너들이 있고요. 네. 뭐 SAP 제품과 동일하게 SAP의 프라이스북에 집어넣어서 고객들한테 판매하게끔 해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SAP 세일즈나 SAP 파트너들이 같이 팔 수 있게끔. 네, 할수 있게끔. 그럼 이것은 그러면 국내 회사가 뭐 아이스테이나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처럼 자기네 갖고 있는 어떤 솔루션들을 여기 올리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이게 이걸 타고 갈 수가 있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해외에 쉽게 갈 수 있는 발판을 저희가 마련해드리도록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B2B 국내 B2B 솔루션 회사들이 해외 진출이 너무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초기 세팅만 2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세팅만 2년.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판을 깔아드린 거죠. 네네. 판이 있으면 거기 위에서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춤추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업계 최대, 애플은 애플 스토어, SAP는 SAP 스토어. 그러니까 B2B 쪽에. 네, B2B 쪽에 최대 마켓. 이런 게 진짜 정말 활성화되면 정말 좋겠네요. 네. 뭐 작년에 이제 이런 비전을 구체화시켰는데 사실 이런 것이 이제 계속해서 진화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잘 되면 되게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국내 기업들한테. 저희는 뭐 잘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뭐 사실 아시다시피 구글 스토어나 애플 스토어가 다 성공했기 때문에 결국엔 다 이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거를 잘 되기 위해선 형 전무님하고 또 SAP 코리아에서는 어떤 쪽에 제일 신경 쓰는 게 어떤 분야입니까? 어떤 쪽입니까 지금? 가장 신경 쓰시는 게 지금? 네. 말씀드렸듯이 작지만 강한 파트너사의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ISTN이나 어떻게 보면 카카오처럼 자신들만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모델 가지고 있는 파트너사들을 집중 육성해서 또 SAP 고객들한테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보시고 계시는 것도 저희 ISTN이 만든 아이비전이라는 솔루션이 SAP 스토어에 들어가는 화면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SAP 스토어에서 ISTN 쳐보시면요, 이미 어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가 있어요. 저희 그 카카오워크라는 이제 기업용 메신저도 SAP 앱스토어에 이제 다음 달 초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럼 저기에 그 IST나 카카오 뭐 엔터프라이즈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기업들도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전체 지금 글로벌하게 전체 올라간 게 한 몇 개 되는 겁니까? 파트너 수로 따지면 한 2,000개가 되고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수로 따지면 한 2,500개 이상 됩니다. 앞으로 더 점점 훨씬 많아지겠네요. 클라우드로 바뀌면서 더더욱 사실은 이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앱스토어 같은 거가 이런 거 나올 때 특히 이제 초반에 저걸 잘 선점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브랜딩을 쌓는 게 저 안에서 맞습니다. 그런 걸 잘 해야겠네요. 저희가 이제 뭐 레비뉴 쉐어 모델을 통해서 적절하게 같이 파트너들이랑 쉐어를 하는 모델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두 번째 세션 이제 남전무님? 네. 네. 할까? 그래서 저희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SAP에서 이런 BTP라는 어떻게 보면 장을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가 그 장 위에서 어떤 솔루션들을 개발을 해왔고 그게 고객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공동 개발을 한 카카오 워크 SAP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클릭하시고. 예. 그래서 사실은 저 BTP라는 이름 아직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한국에는 사실 중간에는 SCP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하신 분은 2015년, 뭐 12년부터 HCP라는 이름으로 불렸었습니다. 사실 SAP BTP도 자체적으로 진화를 해왔어요. 업무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 IST에는 2015년부터 HCP 시절부터 이제 작업을 같이 해왔고요. 당시에는 화면을 예쁘게 꾸며지는 SAP의 기술인 SAP UI5를 활용을 하고 SAP 레오나르도라는 IoT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 Io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축산농가의 그 사료 관리하는 시스템에 IoT 센서를 통해서 SAP에서 자동으로 주문 발주를 내주는 스마트 벌크빈이라는 솔루션들을 개발을 했었고. 저게 클라우드 서비스죠? 지금 네. 모든 게 다 클라우드 서비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로 개발했었고, 네. SAP 아시아 태평양 최초로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저희가 인증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부터 SCP라는 이름으로 바뀐 다음에는 태블릿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랑 ITMS하고 iBot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새로운 솔루션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특히 iBot 같은 경우에는 SAP의 컨버세이셔널 AI라는 SAP의 챗봇하고 그다음에 채널로는 SAP도 기본적으로 주는 외산 채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하고 연동을 통해서도 네. 카카오톡에서 SAP를 호출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사실 그 작업이 기반이 돼서 작년부터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하고 업무용 메신저인 카카오 워크하고 연동하는 거를 할 수가 있었고요. 네네. 아이비전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의 이제 비즈니스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문서 인식하는 기술을. OCR처럼?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AI를 터서 학습을 시켜서 인식률을 훨씬 높여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금융하고 연동하는 ICMS라는 걸 개발을 했었는데, 요게 장점은, 요게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황태준 파트너님이 말씀하실 때, 기존에는 SAP 애드온 하려면 ABAP이라는 SAP 고유의 기술만을 활용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오픈 플랫폼이 되다 보니까 자바나 노드.js를 가지고 개발을 하실 수가 있게 됐어요. 네네네. 근데 이런 클라우드 기술들은 원래 오픈 기술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SAP 기술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10만 명이 넘는 SAP 개발자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세상이 오면 이런 질문이 있었어서 SAP가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서 저기 보시면 SAP BTP ABAP 인바이러먼트를 제공을 해줍니다. 네. 저걸 하시면 기존의 ABAP 개발자 분들도 아시. 클라우드 환경에서 솔루션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셨고 네. 저희 ISN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솔루션도 만드는 바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익스텐션이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S4HANA 클라우드 익스텐션 기능하고 그다음에 그 석세스 팩터 익스텐션 기능들을 활용을 했었고 2020년 3월부터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하고 카카오 워크 SAP 개발을 해서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서 SAP 처리할 수 있도록 해왔고요. 이 부분은 마지막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부님께서 이제 이거 SAP BTP 비즈니스 테크놀 플랫폼이 작년에 나왔다는데 네. 작년에 이제 저걸 이제 처음에 딱 보는 순간 예,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기회가 왔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그런 느낌을 받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SAP가 사실은 굉장히 강점을 가진 게 비즈니스 프로세스고, SAP의 대부분의 제품들은 비즈니스라는 네이밍을 하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HCP 시절에는 하나 클라우드라서 본인들이 하나 DB를 강조를 했었고, 그러네. 두 번째는, 야, 우리도 이제 클라우드 회사야. 클라우드를 강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잘하는 비즈니스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는, 이게 우리가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는 자신감도 생겼고, SAP뿐만 아니라 다른 시스템과 연동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툴을 자랑스럽게 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좋은 플레이그라운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많은 솔루션들을 개발을 해왔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경험, UX, 그러니까 프로세스 자동화, RPA, 그 다음에 지능형 기술들, 뭐 AI라든지 머신러닝 이런 기술들을 다 통합을 해서 기업분들이 그 지능형 기업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저희가 익스텐션은 크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고객은 S4HANA 클라우드, 그러니까 SAP가 ERP도 SaaS형 ERP가 있습니다. S4HANA에도 보면. 그래서 S4HANA 클라우드는 국내 고객 중에서도 일부 고객들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이 S4HANA 클라우드 고객이 익스텐션으로 금융 업무를 연동하신 겁니다. 저희가 ICMS라는 솔루션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SAP S4HANA 클라우드를 통해서 기존 SAP 적용인 SaaS 형태의 ERP를 쓰시지만 금융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 ICMS라는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네. SaaS ERP를 쓰시면서 한국형 서비스들을 같이 취합을 해서 하실 수 있었던 기업이고요. 2019년에 아시아 태평양 최초로 이런 인텔리전트 기술을 활용을 한 확장으로 저희 솔루션이 채택이 돼서 솔루션으로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ABAP 개발 환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다는 큰 저는 장점이고요. 회계 파트에서 되게 좋아했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뭐 번거롭잖아요. 저희 맞습니다. 저희 같다. 네, 방금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존 같은 경우에는 SAP 트랜잭션 처리하고 그러니까요. 따로 은행 사이트를 가거나 CMS에 따로 로그인해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한 화면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은 석세스 팩터가 국내에서도 이제 인사 솔루션으로 굉장히 많이들 채택하고 계신데 한국형 기능들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석세스 팩터도 확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가 어떤 것들일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한두 가지. 뭐 대표적으로 채용 관리를 하는데 채용하는 담당자는 결과를 알려준다거나 이게 석세스 팩터 기본적으로 들어있지는 않고 그런 것들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우리는 워낙 빨리빨리니까. 뭔가 그리고 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채용 결과는데 뭐 말을 참 마음을 어우로 만지면서 해주는 네. 이런 것들을 원하긴 하는데 네, 네, 이제 네, 그런 네. 것들이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은데 네. 그런 것들을 이런 BTP를 통해서 채용 관리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평가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 평가를 승진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것도 한국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승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BTP 위에서 개발을 했었고요. 아, 네. 이 모델은 그 CAP라고 불리우는 SAP의 클라우드 개발 프로그래밍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Node.js라는 언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BTP라는 개발 플랫폼에서는 크게 기존의 ABAP 인바이러먼트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새로운 이제 오픈 기술인 자바나 노드로 하실 수 있는데 저희 IS는 두 가지 다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개발 회사 입장에서는 뭐 아바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픈소스로도 할 수 있으니까 네. 필수가 많다는 건 되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부터 여기부터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솔루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이제 저희가 S4HANA 클라우드 익스텐션에 설명드렸던 ICMS라는 솔루션이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Available on SAP Sto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SAP 스토어가 등재가 되어 있고 지금 참석해 주신 분들이 저 스캔 한번 해보시면 네. 실제 SAP 스토어에 저희 솔루션 소개하는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은 SAP 회계 업무하고 금융 업무를 한 화면에서 할 수 있다. 별도의 로그온을 하지 않고. 네네. 그리고 특히 이체라든지 입금과 같이 그 금융회사에 연동을 할 때는 분명히 필요한 공인인증서 처리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은 금융회사와 같이 연동을 해서. 그러면 네. 이거를 지금 그 SAP 지금을 쓰고 있어요. 네네. 시청자들 쓰고 있는데 그 ISTM 고객은 아니야. 네. 근데 SAP FI나 CO를 쓰고 있어. 그런데도 여기서 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네. 바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내려받아서 하실 수 있고요. 네.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관련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같이 해드리는 거죠. 네네네. 오케이. 예, 그래서 시스템 전환 없이 SAP 화면 내에서 두 가지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거 설명을 간략하게 드린 부분이고 SAP 인증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예 인증서 같은 것들을 바로 뜰 수 있도록 해놨어요. SAP Fiori 화면 안에서 인증서 화면들을 호출을 하고 여기서 직접 인증서 관리를 통해서 실제 대량 급여 이체라든지 대량 이체, 그다음에 수금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하실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솔루션은 여기서요. 네. 저런 걸 만들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제 그러면 SAP 스토어에 올리려면
올리는 데서 기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네. 보통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처음에 이제 뭐 심사하고 하는 그 기간. 앱스토어도 사실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 2주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 짧네, 생각보다. 아, 저희가 예전에 할 때는 한 달 넘게 걸렸었는데, 그래서 SAP도 많이 줄어드셨고, 네네네. 저희도 이제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노하우가 나름대로 쌓여서, 네. 근데 이제 단점은 아직은 좀 영어로 등록하는 문서도 좀 네, 작성을 네.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아무래도 빨리 하시는 분들은 뭐 2, 3주 안에 하시고요. 뭐 음. 시간이 걸리신 분들은 뭐 한 달 정도 심사를 네, 받으시는 네.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렇게 해서 보낸다고 바로 통과가 되진 않고요. 네, 네.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아, 바로 통과돼도 안 돼요. 사용자 입장에서 뭔가 그래도 그렇죠. 필터링 돼야지. 퀄리파이 네. 된 것들이 해야지. 네, 그야말로 밸리데이션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음. 그래서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솔루션은 iVision이라는 솔루션이고요. 쉽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한 OCR. 옛날에 OCR은 광학으로 해서 밝고 어두운 걸 가지고 글자를 판단했다라고 하면 요새는 AICR이라고 합니다. AI 기반의 캐릭터리스틱 리코그니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많이 사용되는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학습을 시켜놔요. 그래서 그 학습된 거에 따라서 그냥 이걸 글자로 읽는 게 아니라 아 이거는 구매 오더 번호다. 이건 인보이스 번호다. 이건 금액이다. 이거는 통화 단위다. 이런 것들. 유형을 얘가 파악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보다 빠르고 보다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양한 언어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RPA나 이런 것들까지 연동을 하게 되면 완전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완전 자동화를 통해서도 인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 기존 고객사 중에서도 사업자 등록증을 인식을 해서 공급업체나 고객을 등록을 하는 부분을 자동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벤더로부터, 공급업체로부터 그 인보이스를 받으면 그 인보이스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실제로 ASAP 상에 AP를 생성을 해주는 대금 지급할 수 있는 전표를 여기서 이 문자 인식이 한국어만 되는 게 아니라 네. 영어도 되는 겁니까? 네, 당연히. 지금 뭐 저기 써 있는 것처럼 한국어, 영어, 이탈리아, 독어 등 뭐 네. 다양한 과 언어를 지원을 하고 이거는 있고요. 그 iVision 4.0은 아까 뭐 CMS 같은 경우는 국내적인 환경이니까. 네네. 이거는 글로벌하게 이거는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실제로 저희 고객 중에 한 곳도 한국 고객의 미국 지사에서 실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되어 있고요. 뭐 SAP 인증된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사실 비즈니스 문서가 이렇게 양식이 갖춰져 있는 경우보다는 비정형 문서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비정형 처리되어 있는 것들을 문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추출을 하고 그 추출된 걸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해보니까 약 79% 이상 업무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요. 현업들도 굉장히 만족하게 사용하고 네네.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린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자 등록제라든지 고객 인보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이미지나 PDF로 받아서 만약에 요거를 받는 것들도 RPA를 연동을 해 놓으면 특정 이메일 계정으로 그런 문서가 공급업체에서 보내게 되면 네네네. RPA가 자동으로 그걸 인식을 해서 다운로드 받고 비전 시스템 넘겨버리고. 네, 비전 시스템에서 인식하고 인식한 걸 결과를 가지고 사용자한테 한번 컨펌을 받습니다. 그럼 사용자가 쭉 한번 내용을 보고 OK를 하면 바로 SAP의 공급업체 송장으로 전표 처리가 되는 것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럼 RPA는 네. RPA도 다양한 회사의 RPA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연동이 다 가능? 네, 다 가능하고요. 뭐 저희는 뭐 SAP랑 연동을 하고 있으니까 SAP 네. IRPA라는 인텔리전트 RPA를 통해서 했지만 뭐 다른 다양한 RPA 네. 솔루션도 연동이 하지만 가능합니다. SAP가 뭐 아까 에코를 또 추구한다면서 소탄 대시 하시려고 그래 또. 하지만 제일 좋은 거가 SAP는 SAP.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관리자분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자 포탈까지 만들었고요. 이 관리자 포탈도 SAP 기술을 활용을 해서 SAP 와이프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단순 반복적인 부분들을 업무 처리를 줄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챗봇인데요. SAP를 통해서 채팅을 해서 트랜잭션을 가서 실행을 시켜야 되는 게 기존의 SAP 업무 처리 방법이라면 그게 아니라 채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들어왔냐? 네. 지난달 현금 매출은 어떻게 되냐? 네. 어제 우리 인보이스 뭐 받았니? 이런 걸 채팅을 하면 이거 사장님 좋아하시겠다. 그렇죠. 예, 사실 임원분들이 좋아하시는 내용이고 그런 것들을 백단에 있는 백엔드에 있는 SAP 시스템에 가서 관련된 정보를 읽어다가 그거를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저기 있는 것처럼 뭐 who's charging FI 그러면 FI 담당자가 누구야? 라는 것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 이거 트랜잭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거를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연동을 하면
그 연동된 언어를 바탕으로 백엔드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을 읽어서 표시를 해주는 게 아이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이게 같고요. B2C에서 정말 어노니머스한 그 개인 고객하고 챗봇을 하는 것보다는 네. 기업 내에서 네. 어떤 항상 동일한 환경 내에서 근무하는 랭귀지 갖고서 용어 갖고 하면 훨씬 더 인식률이라든지 그렇죠. 이것도 훨씬 효과가 네, 더 맞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이 사실 큰 강점입니다. 네, B2C를 네. 하면 사실 그렇죠. 날씨도 갑자기 물어보시고 막 이러다 바운더리가 보니까 막 너무나 네, 커지는데 강한데, 네. 그런 부분은 큰 강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머신러닝 기반의 이제 자연어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AP 에코시스템의 다양한 솔루션들, SAP ERP, S4HANA, 뭐 석세스팩터라든지 다양한 솔루션들하고 연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한 카카오톡이라든지 카카오워크와 관련된 솔루션들, 그 다음에 SAP가 글로벌 기업이니까 글로벌 채널들하고는 다 또 연동이 네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채널들하고 메신저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럼 되어 지금 있고. 아까 저 자연어 네네. 뭐 오늘 매출 어떻게 됐어? 네네. 이런 거 현재 구현되고 사용되고 있는 겁니까? 그런 형태로 저희가 좀 개발을 해놓았어요. 아 개발 이제 네. 이제 적용하려는 겁니까 이제? 네네. 아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저희가 과거에 카카오톡하고 연동을 했던 건데요. 고객이 요 포탈을 통해서 내 주문을 내가 했던 주문을 보여주고 그 주문을 확인을 한 후에 나 이거 이러한 사유로 반품을 하겠다라고 하면 반품하는 것까지 하게 되고 네네. 실제 반품을 하면 SAP ERP 땅에 반품 오더가 생성이 될 수 있도록 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B2C 업무들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또 가능하고요. 근데 챗봇은 저희가 보기에도 B2B가 사실은 훨씬 효과가 더 많은 그렇죠. 건 네. 그러니까 확인하고 B2B 어떤 그 업종별 네. 기업에서 딱 딕셔너리가 네. 딱 나올 것 같아요. 네. 딕셔너리가. 네. 어느 정도.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가 SAP하고 카카오도 뭐 협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자연어 처리는 카카오 같은 한국 회사들이 훨씬 잘하시거든요. 한국어 처리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같이 협업을 하려고 노력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자연어 엔진 자체 기술 가지고 있고요. 사실 20년 동안 이제 다음 그 검색 엔진을 통해서 한 3억 5천 개 정도 된 인텐트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SAP랑도 협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이제 솔루션들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세션은 저희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하고 함께 네. 카카오 워크 for SAP라는 걸 개발했는데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세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 워크 for SAP를 설명하면 일단 카카오 워크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 네네. 정정님 정정부님 일단 예. 카카오 워크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 카카오톡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네네. 네. 카카오 워크가 기업용 메신저인데 네. 기존에 기업용 메시지 얘네도 있어 왔잖아요. 네네네. 있었는데 카카오 워크가 왜 카카오 워크를 써야만 되는지 기업 사람들이 예. 뭐가 좋은 게 딱 뭐가 좋은 건지 딱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네. 티야.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카카오워크는 이제 네. MS 팀즈나 뭐 슬랙 이런 것과 같이 기업용 메신저랑 종합 업무 그 워크플레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특히 이제 카카오톡과 같은 그 굉장히 쉽고 유연한 이제 UX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사람들이 익숙한. 굉장히 네네, 익숙해가지고 오케이. 별도의 메뉴나 이런 네네네. 것들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그냥 바로 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다양한 에코시스템들을 저희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SAP뿐만 아니라 그 이게 대기업의 이제 다양한 솔루션들, 뭐 구매라든지 아니면 이제 CRM 이런 솔루션들과 이제 에코시스템 만들어서 다양한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기업의 레가시들과 붙어가지고 네. 기업에 있는 업무들을 바로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향으로 좀 집중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AI 랩에서 출발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AI 어시스턴트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봇들이 업무를 도와주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일정을 잡고자 하면은 어시스턴트가 나와가지고 4명의 일정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이 일정들을 자동으로 잡아준다거나 이런 씬들로 저희가 좀 구성하고 있고요. 네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업무들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워크 안에 그런 AI 보식 같은 네. 게 있다. 네네. 그리고 이런 것, 저 카카오톡은 다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카카오 워크를 우리 회사 쓰고 있는데 네네. 뭔가 우리 뭐 협력업체나 이런 데는 카카오가 없어요. 네. 그럴 때는 그 사람도 카카오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거하고 연동해서 또 커미션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카카오 본체랑 지금 이렇게 긴밀하게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네네네. 이게 저희가 이제 그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 별도의 카카오워크를 안 깐 그 B2C의 고객들이나 네네. 아니면 협력사들도 네. 카카오워크가 이제 그 뭐 퍼미션을 보냈을 때 그걸 승낙을 해주면은 오케이.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깔지 않고도 대화를 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이런 좋겠네요. 것들을 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 설명해 주신 이런 카카오워크를 기반으로 저희가 카카오워크와 SAP를 개발을 했고요. 카카오워크와 SAP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기업용 어플리케이션들이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SAP의 업무들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가장 친숙한 카카오토크의 업무용 플랫폼 카카오워크를 통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업 업무가 많은 대부분 PC에서 많이 하지만 모바일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걸로 네네. 따로 또 개발할 필요는 없이 네. 바로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게 많은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 이제 뭐 모바일 메신저, 기업용 메신저가 모바일 메신저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거 쓰면 될 텐데 왜 또 카카오워크를 써야만 될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기업용 메신저들이 있는데 네. 이 기업용 메신저가 SAP랑 연동을 아. 하거나 이러려면은 아, 사실 네. 어렵거나 네. 아니면 뭐 개발을 막 아시, 6개월 아시, 동안 아시. 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네, 저희는 네. 이제 그 BTP에 저희가 지금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아시. 국내 최초로 기업용 메신저 중에 유일하게 연결된 이제 솔루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용 메신저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이제 손쉽게 개발하고 네, 네, 이제 네.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개념으로 기존의 그 SAP 업무다라고 하면 다 구축형 프로젝트로 하셨는데 SAP 업무 처리를 구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가입형으로 구독해서 사용하시라는 게 저희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같이 드리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SAP BTP를 구매를 하셔서 가지고 계시고 저희 ISN이 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커넥터 엔진을 개발을 해드리고 추가로 앱들을 지금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SAP하고 연동하는 뭔가를 하려면 고객들이 BTP 관련된 관련 인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재화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실 필요 없이 앱들을 구독을 하셔서 네네. 사용을 하실 수 있다. 저게 다음 주 언제 올라간다고요? 6월 초에 6월 초에? 네. 다음 달이네요. 네, 얼마 안 네.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미 두 가의 앱은 이미 올라가 있고요. 네. 이제 추가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거는 이제 유럽에서. 그러면 7월 달에 뭐 기업이 쓰겠다면 네네. 아까 SAP 스토어 들어가서 네. 클릭해서 딱 예. 하면 바로 쓸 수 있는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 뭐 별도의 이제 컨피규레이션 절차가 있긴 하지만은 네네네. 저희가 말씀하신 다운로드 받게 되면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면서 이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네네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대표적인 업무들을 몇 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2월 달에 오픈을 한 앱은 이제 경비 처리 앱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카카오워크 화면 안에서 경비 본인들이 법인카드 사용한 내역들을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카오워크 안에 그 내용이 전달을 하게 되고요. 네. 이걸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썼다 이런 걸 기록을 하게 되고 진행을 하면 승인도 이 안에서 결제 처리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최종 결제가 완료가 되면 SAP상의 회계 전표가 생성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제 결제는 이제 결제권자들이 뭐 팀장님이나 이제 임원분들인데 이분들이 바쁘시잖아요. 네, 그렇죠. 회의를 들어가거나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제를 올린 사람들이 이걸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다시 PC로 들어오셔가지고 하셨었어야 됐어요. 예, 그런 니즈를 저희가 바로바로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게 네네네. 만든 게 이제 경비처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같은 또 이제 뭐 언택트 시대에는 특히 이게 또 유용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설명드리는 게 구매 요청인데요. 이것도 이제 현업에서 구매 요청들을 생성을 하게 되면 구매 담당자들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PC에서 PO로 변환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카카오워크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기술적인 얘기를 하자면 MRP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산 자재에 대해서는 구매 요청이 생성이 되면 그거는 원래도 자동으로 이제 변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건 수량도 많고 건수도 많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일반 구매라든지 총무 구매와 같이 구매 담당자들 내용을 하나하나 보고 구매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굳이 SAP에 로그인하지 않더라도 내용 확인하고 처리를 하게 되면 현업이 만들어진 구매 요청이 구매 오더로 자동으로 변환이 돼서 후속 업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프리 빌트 봇들을 지속적으로 확장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구매 쪽에서도 보면 입고 처리, 납품 관리, 재고 이동, 품질 검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6월에 새로 또 런칭할 부분이 있고요. 영업 쪽에서도 보면 이슈별 오더 관리라든지 판매 오더 관리와 같은 부분들이 6월 달에 추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계, 구매, 영업, 뭐 생산, 설계 다양한 업무에 이런 프리 빌트된 봇들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ISN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카카오워크, 아이스텐 워낙 이제 SP를 잘 아시니까, 프로세스를. 아이스텐하고 카카오워크가 이걸 잘 이렇게 코어를 하시면 네. 굉장히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업무를 혁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ISTN과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협업을 통해서 SAP 연계 영역을 점점 늘려가고, 기업들이 꼭 이제 하시고자 하는 디지털 전환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함께 꿈꾸고 있는 네네. 미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현재 꿈꾸고 있는 것들을 이제 현재까지 한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앞으로 꿈꾸는 거니까 두 분이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기업 DX 쪽에 꼭 뭐 같이 안 하더라도 아이스텐은 아이스텐대로 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대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이런 걸 앞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그게 있다면 한두 개 있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미래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아이봇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채팅을 통해서 업무 처리하는 영역들이 아직 프리빌트 봇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추가를 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하고도 지금 내부적인 POC는 이미 시작을 해서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그래서 그거 좀 연결돼서 말씀 좀 드리면, 사실은 저희는 이제 한국에만 이제 그런 이제 그 대화형 챗봇 엔진을 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저희는 이제 계획은 그 아시아 전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본, 그다음에 뭐 동남아, 중국 이런 대화형 그 AI 엔진을 저희 걸 활용해가지고 SAP가 그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지금 중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하여튼 두 회사가 해서 이걸로 해서 많이 돈도 벌고 잘 되면 그럼 그것이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에 큰 자극이 될 것 같아요. 네. 뭐야, 저 두 사람이서 돈 벌고 있네? 우리도 돈 벌었다. 그게 보여줘야만 뭐가 하지. 예. 빨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사실 글로벌하게 뭐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런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진짜 할 수 있다는 것이 실체를 좀 보여주시면, 잘 성공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저희 ISTN도 이런 SaaS SAP의 이제 BTP 기반으로 다양한 SaaS 솔루션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유가 네네네. 기업들이 네. 보다 빠르게 채택을 통해서 본인들이 경쟁력을 올릴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니까, 말씀하신 그런 걸 통해서 저희도 이제 그러니까요. 매출도 올리고 뭐 이렇게 해야죠. 아무리 이렇게 정부 4차 산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 실제로 어떤 그 기업이 이걸로 해서 뭔가 성과를 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큼 큰 동기부여가 없거든요. 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편하게 이제 아무나 얘기하시자고요. 이종호님은 카카오워크의 영문과 한글 혼용 사용이 가능한지. 지금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글로벌 이제 해외 진출한 기업들이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있는데,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들도 가능하냐. 네, 저희가 네. 지금 엔진이 이제 검색 번역 엔진이 있고요. 네. 한 19개 정도의 엔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뭐 3분기나 4분기 정도에는 한국어로 대화를 하면은 밑에 번역이 돼서 중국어로 가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식으로 좀 신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좋다. 그래서 한국 법인과 중국 법인 간의 네, 대화도 좀 편리하게 그러니까 치매 자동으로 얘가 알아서. 번역을 해주면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서로 대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이거 있습니다. 해주면 안 돼요? 토크아이티에다가 예, 토크아이티 방송을 네. 중국 사람 보고 있어 지금. 우리 네. 거를. 네. 여기서 막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면 중국어를 하면 예. 한글로 되는 거죠 이렇게. 예,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서 더 자세한 요청사항이나 뭐 이렇게 상담 같은 것들은 설문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카카오워크를 물론 이제 SAP 쓰는 사람들은 SAP 스토어에서 이제 할 수 있겠지만 SAP 안 쓰고 있고 그냥 카카오워크 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한번 써볼까 하는 분들은 쉽게 써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구글 앱 스토어랑 애플 그 스토어에도 지금 올라가 네네. 있는 상태예요. 네네. 그래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아 쓸 수 있고요. 무료 체험을 해볼 수 있다. 예, 지금 무료 버전이 있고 네. 유료는 이제 기능에 따라서 좀 차별화된 가격으로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자, 문중욱님께서요. 기업의 클라우드 담당자가 SAP BTP에서 클라우드용 EAI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같은 것이 있을까요?
BTP 안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하나가 익스텐션 서비스라는 거, 하나는 이제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 인티그레이션 서비스가 저 클라우드형 EAI라고 보시면 네네네. 되고요. 네. 저 밑에 이인성 파트너님이 답변을 해 놓으셨는데, 그 인티그레이션 수트에는 저런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서 클라우드형 EAI 솔루션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김영호님께서요. 카카오워크 영어나 일본어 버전도 있는지요? 저희는 100% 일본 투자 회사입니다. 네, 일단은 그 카카오 영어 버전이 지금 나올 예정이고요. 네네. 아직까지는 일본어 버전은 없습니다. 네. 예. 양정수님, 카카오워크를 업무에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일까요? 뭐 저희가 좀 꿈꾸는 방향을 좀 간단히 말씀 좀 드리면요. 사실 일하는 방식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대면 이제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이제 언택트에서 얼마나 일을 효율적으로 잘할 것인가. 실제로 저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임원진들이나 경영진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뭐 별도로 다 모여가지고 되게 근엄하게 하진 않아요. 그냥 톡으로 하거나 네. 메신저로 하면서 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코로나가 걸리거나 뭐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전파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저희 카카오워크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바로바로 전파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런 공지 봇 같은 것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1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한 방에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뭔가 발생하게 되면은 바로 긴급공지사항이 나간다거나 네. 이런 식의 다양한 업무들을 비대면 시대의 언택트에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저희 이제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혁신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워크가 그것이 하나의 또 버추얼 오피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버추얼하면서 모바일 중심의 그 종합 업무 플랫폼. 그리고 그 안에 뭔가 인텔리전트한 디지털 비서가 있는 거고.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되게 그죠? 재미난 부분들이 저희 지금 이제 헤이 카카오라는 스피커 있잖아요. 네네. 헤이 카카오가 저희 카카오워크 안에 이제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친구를 캐스퍼라 부르는데 캐스퍼한테 날씨를 알려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쓸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4명의 일정을 잡아줘. 아니면 이제 향후에는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거 되게 유용할 것 같네. 정말 예. 일정 거 할 때 그 정말 만만치 않은데. 예, 그러니까 각각의 캘린더들에 있는 데이터들을 끌고 와가지고요. 네네네. 비어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일정을 그렇죠. 잡아주는 그렇죠. 그런 신들이 지금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민수님께서 클라우드 전문가가 SAP BTP에서 인테그레이션 수트 서비스를 활용해서 레거시 시스템과 손쉽게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고요. 네, 아까 전에 저기 밑에 아마 이인성 파트너가 답변을 따라줬는데 네네. 이거는 이제 좀 되게 딥한 이제 기술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희 인테그레이션 스위트에서는 이미 되게 프리빌트된 인테그레이션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AP, 특히 SAP랑 연동하기 위해서는 프리빌트된 인테그레이션 시나리오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쉽게.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쓰게 되면 사실 기업에 쓰게 되면 가격도 예산도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네. 가격은 뭐 경쟁력이 있는 겁니까? 예, 가격은 경쟁력이 있고요. 네. 저희도 이제 구독형으로 서브스크립션비고 인당 5,000원에서 이제 10,000원 사이. 네네. 그래서 이제 기능에 따라서 좀 차별화가 된다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자, 문종님께서 SAP와 호환이 잘 되는 클라우드 플랫폼. 이건 아이아스 얘기하는 건가? 네, SAP랑 호환이 잘 되는 플랫폼은 당연히 SAP BTP 플랫폼이고요. 네네. SAP BTP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IaaS단은 저희가 그 글로벌리 파트너십을 맺은 AWS라든지 MS라든지 Azure라든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알리바바라든지 다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원하는 파트너사들이 원하는 그 IaaS 서비스 벤더를 취사 선택해가지고 저희 네. 쪽 파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신호영님께서 기존에 구축형 SAP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BTP를 이용하려면 추가 라이센스 구매 없이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할까요? 일단 근데 그 구축형을 온프리미스 SAP 솔루션 쓰고 있는 고객 같은 경우는 BTP가 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별도로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셔서 막 이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네, 그런 것 이관하셔야 같아요.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ERP는 기존에 온프렘을 사용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 온프렘 ERP를 S4 하나로 이관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이관하셔도 가능하고요. 온프레임에서 쓸 수가 있는 거고. 네, 온프레임도 가능하고 뭐 S4 하나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같은 그 클라우드형 ERP로도 사용 가능하시고 BTP는 그 옆에 네. 별도로 파스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네, 돼요. 네, 근데 네, 이 네. 파스는 기존 온프레임 아니면 기존 아예 ERP 네. 그다음에 새로운 그 파스 이런 솔루션들과 다 연동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민수님께서요, BTP에서 지원하시는 파스 기능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기능들이 또 어떤 것들이 뭐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엄청나 많을 거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건 뭐가 있을 거가 뭔지, 그 다음에 서비스별로 가격 정책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요? 네, 그러니까 크게 저희가 이제 인테그레이션 스위트 영역과 익스텐션 스위트 영역이라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뭐 세부로 나누면 뭐 4개, 뭐 2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크게 보면 2개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가 이제 인테그레이션 스위트 영역이라고 해서 EAI, 네. 그러니까 PO, EAI를 영역이 하나의 축이 커다란 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발, 어떻게 보면 개발하셔야 되니까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담당하는 영역, 이 두 가지 서비스가 가장 커다란 축입니다. 그리고 가격 정책이 다른 이유는 사실은 쓰시는 용도의 마이크로 서비스마다 뭐 예를 들어서 접근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데이터 사용 용량이 될 수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뭐 아마 다른 뭐 클라우드 파트너사 파스 벤더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각각 다른 네네. 가격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금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 같은 이런 어프로치는 ERP 회사 중에서 이런 어프로치 하는 회사가 있나요, 지금? 아니면 지금 현재 유니크한 건가, 지금 SAP가? 사실은 뭐 전 세계로 본다 그러면 ERP 회사의 독보적인 것은 SAP니까. SAP지만, 그렇죠. 물론 이제 경쟁사가 다른 어플리케이션 네. 경쟁사가 약간 비슷한 어프로치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저희처럼 전방위의 모든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는 SAP가 유일하죠. ERP, 네네. 뭐 CRM, 뭐 인사, 뭐 어떻게 보면 비용, 뭐 구매 관리 저희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백엔드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되는 모든 부분의 비즈니스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BTP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박한주님, API 등을 활용한 레거시 시스템과 연계한 효율적인 업무 향상 방안이 있을까요? 저희 그 BTP 안에도요, API 허브라고 그래가지고요, SAP가 제공하는 API들을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인테그레이션 스위트를 통해서 사실은 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가능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레가시 시스템들이 API를 제공을 해준다고 하면 그걸 호출도 가능하고요. 네. 오픈 API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만들 때 보면, 뭐 날씨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오픈 API들이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오픈 API 호출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와 SAP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전승호님, SAP BTP 솔루션 적용 관련해서 뭐 최근에 어떤 이슈나 뭐 해결 사례 같은 것이 있는지,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나오는 거니까 뭐 하시면서 그런 건 없었나요? 이슈라기보다는 에피소드 같은 거 뭐 이슈라기보다는 좀 뭐 저희도 고객이거든요. 네네네. 조금 비싸다는 거. 아, 네네네. 그게 사실 저희한테 이슈입니다. 예. 해결은 저희 네. 황세진 파트너님이 해주시기로. 네네네. 예. 아니 뭐 가격은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네. 고객 또는 파트너가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종량제 방식도 있고요, 네. 서브스크립션 방식도 있고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랑 상담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적화된 프라이싱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한 가지 언급을 드리면 의미가 있을 만한 게 사실 저 BTP가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리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BTP는 다 해외에 있는 걸 저희가 썼어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협의를 할 때도 그러면 우리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개인들의 개인 정보가 해외 서버에 있게 되는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카카오워크 for SAP를 사용하실 때는 정보가 해외에 기록이 될 수 있는 걸 동일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침 올해 4월에 이제 한국 BTP 리전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한국 기업을 위한 데이터들은 한국의 리전 안에 있게 돼서 그러한 각 국가별로 개인정보에게 이제 점점 더 민감해지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해외 리전에 저장이 되지 않고 한국에 저장이 될 수 있다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최근에 이슈였던 것을 해결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게 파스니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안에 그런 컴포넌트들이 계속해서 다양한 것들이 계속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뭐 이게 지금도 뭐 수백 가지가 있지만요. 네.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서비스의 종류들을 늘리고 있어요. 물론 네. 그 중에서 또 많이 안 쓰는 것들은 또 이제 줄이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뭐 AI에 관련된 것들, 머신러닝에 관련된 것들, 신기술에 대한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이제 늘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사실 저희와 같은 파트너사들이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네, 있을 네. 정도로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태우님, BTP에 올라간 솔루션을 사용할 경우 SAP 라이센스 정책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BTP에 올라간 솔루션, 그러니까 그 파트너가 만든 솔루션 정책은 사실은 파트너의 라이센스 정책에 기인합니다. 거기 네. 따르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파트너한테 저희 BTP 라이센스를 받는 방식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파트너는 어떻게 보면은 BTP 위에 올라져 있는 SaaS를 자기 고객들한테 재판매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이게 파트너하고 네. SAP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파트너가 뭐 어떤 앱스토어 같은 데는 네. 팔면 몇 대면 나눠갔잖아요. 네. 이것도 그런 방식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그냥 쓴 만큼 내고 알아서 얼마를 남기시든지 알아서 하시든지 뭐 그렇게 그게 하는 이제 저 SAP 스토어를 통해서 네네. SAP 스토어를 통해서 한다는 게 결국에는 SAP의 세일즈 인력들이 네. SAP 고객들한테 이 카카오 워크를 소개시켜 주게 되면은 네.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은 수수료 개념의 이제 수수료를 받고 그거를 SAP 영업사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쿼터 크레딧을 하는 그런 네네네.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SAP의 영업 인력들이 파트너의 솔루션들을 알아서 이제 팔아주는 그런 네네네. 이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윤식님께서 SAP ERP 사용 고객이 BTP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해서 사용할 때 SAP ERP에 별도 컨피그레이션 또는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요? 네,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경비나 아니면 구매 요청 같은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승인이 완료가 되면 SAP상에 관련된 트랜잭션이 실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SAP 표준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사실 별 문제는 없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고객분들은 ERP나 S4하나에서 해당 트랜잭션들을 뭔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부 컴피레이션을 하거나 저희가 프로그램을 원래는 제공을 해드리는데 그 프로그램 일부 수정을 해야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이제 사스 솔루션과는 달리 사스를 내려받아서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 고객사의 ERP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그 ERP에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방식이나 개발된 방식에 따라서 일부 수정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그거를 이제 최소화하고 예전에 사실은 그걸 개발하시려면 뭐 6개월 뭐 이상 걸렸던 거를 저희는 이제 2주, 4주 정도의 어떻게 보면 미니멈한 기간에 완성을 하게끔 그리고 그걸 안정되게 공급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형제분님, 그러면 이게 그 SAP 기존 파트너들이나 아니면 이게 오픈이니까 네. SAP 파트너가 아닌 또 기업용 어떤 좋은 솔루션과 서비스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이런 BTP 네. 이거를 잘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거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이제 그 파트너 교육이나 네. 이거 입점할 그런 데들한테 교육 같은 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거는 이제 3단계라는 저희 쪽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3단계의 이제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저희하고 논의를 하셔서 이러한 가지고 계시는 아이디어라든지 IP, 저희가 만약에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 SAP하고 얼마나 relevant 관계가 있는지, 시장에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를 저희가 이제 밸리데이션 워크숍을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네네. 저희가 그거는 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 디자인 띵킹을 할 수도 있고요. 테크니컬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그걸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같이 동의하에 시장 내 뭐 참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저희가 그 다음 단계로 같이 이제 POC를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수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POC에서 실제적으로 SAP ERP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테스트도 해보고 이제 완성이 되면은 3단계로 저희가 이제 SAP 스토어에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맺고 입점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들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물론 그 사이사이에 당연히 뭐 이제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이 파스에 대한 파스에 대한 교육도 물론 저희가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어떠세요? 실제로 이제 남자분이 이런 걸 해보신 거지 않습니까? 네네. 해보시니까 뭐 일반적인 노멀한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뭐 이렇게 솔루션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라면 이 이 BTP를 사용하는데 별 어려움을 안 겪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위에서 혹은 아니면 애저나 뭐 AWS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활용을 해서 솔루션 개발을 해보신 파트너사들이다라고 하면 네. 그런 난리지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BTP라는 고유의 SAP 그 파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익히셔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기존에 있던 날리지들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뭐 아이비전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BTP가 들어오기 전에는 저희도 직접 AWS 기능을 활용을 하거나 외제 기능을 통해서 개발을 했던 거를 BTP 위에서 개발을 해서 SAP 트랜잭션과 연동을 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고객이라고 하면 상당히 부드럽게 그 전환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그 부분은 앞에 이제 클라우드 개발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학습이나 아니면 트레이닝은 좀 더 필요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금 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나 IST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전문 기업이지 않습니까? 전문 기업 말고 SAP, ERP 사용 고객이야, 그냥 엔드 유저. 기업 고객인데 뭔가 그 사용자가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난 거죠, 이걸로. 그래서 이걸로 자기네가 구현을 했어. 자기네만 쓰기에는 좀 아까워, 이거를. 그럼 그런 그 고객인데도 막 자기네가 쓰고 있는 것을 여기 SAP 스토어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례도 있나요? 많죠. 글로벌하게? 사실 국내에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저희 회사 이름 말해도 되나요? 말해도 우리 KBS 아닌데 뭐 말해도 돼요. 말해도 욕만 하지 마. 실제적으로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네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디지털 프렌즈죠.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SAP의 이제 BTP 예전에 이제 그전에 하나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저개발 국가에 이런 탄 화력 발전소를 효율화하는 솔루션들을 개발해 가지고요. SAP 플랫폼 상에서 구현을 하고 계십니다. 아, 네. 그래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뭐 이제 그거는 이제 고토 마켓 침영에서 뭐 SAP 스토어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많이 수도 있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하시고 있고요. 해외에는 더더욱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거를 저희 용어는 클라우드 애저 파트너, 고객이 아닌 파트너로.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들도 흔히 말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사스화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에 가시려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뭐 삼성, LG랑도 저희가 많이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토크 제시 여기까지 하기로 했고요.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께 세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맞추는 거 할까요? 네, 선생님. 네, SAP 최선을 다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국내 특히 소프트웨어 밴드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ISTN이 SAP BTP하고 기존 SAP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과 많은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BTP 활용이라든지 채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SAP랑 ISTN이랑 굉장히 협업을 통해서 다양하고 완전 새로운 고객 경험 혁신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고맙고요. 토크할 때 다양한 이제 방송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거는 미리미리 사전 통화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오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